하신 경험이 있으시대요. 분명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경험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마치 한 구석에 버려두듯이 누워둘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우선순위가 잘못 산정이 됐어요. 지원자 2부는 저희가 이제 살펴볼 마지막 이력서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제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을 너무 낭비하고 계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고 어떤 실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우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다 일단은 좀 한켠에 내려놓으시고 어떤 업무를 하셨었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이루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익히면서 내 걸로 쌓아왔는지 이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스페셜리티에도 지금 뭐 피그마, PPT, 노션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종이에다 글 쓸 수 있어요 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PPT를 잘 못 썼더라도 노션을 잘 못 썼더라도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써지는 거랑 같은 툴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거에 되게 스페셜리스트예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파이썬 같은 것도 할 줄 아셔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역량들을 쌓으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난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뽑아야 돼를 결국에는 목표로 두고 글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단순히 인사이트 도출 및 가설 검증이 가능합니다 하는 내용들은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고 있을 거여서 내가 어떤 경험들이랑 요 역량들을 쌓아왔는지를 결부시키셔서 요 스토리를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프로젝트 서머리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적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역량이 있어요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지 이 내용들이 이력서의 필수적인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추측상으로는 이제 어디선가 수치를 넣는 게 좋다, 넣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없는 수치들을 계속 짜내서 이 영역부터를 차지하고 있기에는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성과 보고서에 맞는 내용이지 이력서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업무 내용에도 보시면요, 문제 정의, 가설 수립 및 검증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A-B 테스트를 가지고 어떤 실험 설계를 했어? 이런 내용들을 찝어주셔야 아 이분이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이구나가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풀어서 써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experience라고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 현재 디자이너 개발자와 함께 앱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PO 역할을 맡고 있고 뭐 실패 경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개선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글로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까지 다 안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안에 PO 역할을 어떻게 맡고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갖추신 분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셔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포장하실지 이것들을 단계별로 다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지원하시고자 하는 공고 다시 분석하시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서 키워드 뽑으신 다음에 내 경험, 역량들과 연결시키세요. 그 연결시키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어필할 거야 만 포장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포장하는 것들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공고 분석하시고 두 번째로 나와 어떤 연결이 되는지 먼저 진행을 하시고 나면 이것들이 조금 더 술술술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지원자 2부는 계속 앞에다가 프로젝트를 나열해 주셔서 두 번째 장까지 안 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에 보시면 월드버텍이라는 곳에서 개발 알바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대요. 개발자와 일을 해야 되는 PM으로서 분명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보이지도 않는 영역에다 써놓으셨고 단순히 개발 알바라고 적어두셔서 이 경험이 마치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알바라는 단어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월드버텍에서 지금 하셨던 업무들이 PM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구성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회사 실무 프로젝트에 일단 풀스택으로 참여하신 것 자체가 지금 개발적으로 되게 다방면으로 지식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럼 PM으로서 이 개발 지식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개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아무것도 없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남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어필하셨으면 좋겠고, 이 다음 문장을 보니까 더해요. 웹 커뮤니티 사용자 화면뿐만 아니라 어드민 페이지까지 개발을 했대요. 그럼 이분은 결국에는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 유저 페이지뿐만 아니라 백오피스까지 경험이 있으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 페이지를 개발했다는 건데,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마치 한 구석에 버려두듯이 놓아둘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우선순위가 잘못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 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무 흐름과 협업 방식을 익혔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거는 안 되지만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는 실무 흐름 겪어봤다, 나 지금 한 사이클 돌려봤어, 이거랑 협업 방식을 나는 익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할 수 있어, 이 내용을 지금 어필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포인트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재구성해 주시면 훨씬 더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원자분은요, 지금 월드버텍이 뒤쪽으로 나온 이유를 제가 추측상 알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시간 순서대로 적어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월드버텍 내용은 결국에는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무에 섞여서 해보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력처럼 따로 분리를 해서 적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활동들을 계속 줄글로 적어주신 게 지금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가지고 PM으로서 매력을 어필해봐라,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IT 커뮤니티나 부트캠프나 여기서 경험하신 내용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줄글은 절대 안 돼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읽는 사람이 이분 이런 역량 갖고 있네? 이런 경험 해보셨네? 이런 거에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결하지만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게 다시 재구성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분이 시간 순서대로 이런 일을 적으신 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할 줄 아시는 게 많으시구나 하시면서 이제 월드버텍까지도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챙겨가지고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분의 이력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포기해주세요, 제발. 거기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남겨도 그것도 지금 볼까 말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상기해보세요. 이거 안 볼 거다, 안 볼 거다. 그러면 정말 안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보게 하려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수정하셔서 혹시나 면접에서 만나게 된다면요, 이분들에게 또 동일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면접에 가셔서도요, 분명히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해라, 준비한 것들 조리 있게 얘기해라, 막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지만 결국에는 덜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내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네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정말 흐름 있게 연결을 해주셔서 얘기를 드려야지 아마 같이 일해도 꽤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활동을 줄줄이 했어요 라고 하시면 아마 중간에 끊기실 거예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이력서 작성하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PM으로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한 3개만 살펴보고 오세요. 취업 공고를 살펴보시면 아마 그 공고 안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협업 스킬. 근데 사실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 이런 내용들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활동하셨던 이력들 중에서 어떻게든 찾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멘토링 했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결국엔 못 찾았던 분들은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포인트로 잡으셔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연결을 시키시고, 그 연결시키신 거 가지고 어필을 하셔야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PM이 아니라 다른 자소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시는 회사의 공고를 살펴보시면 그 회사에서 우리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너 이거 잘해를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키워드 발견하셔서 내가 어떤 거 잘하는지 이거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 PM 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하시는 분들의 공통되게 필요로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시고 면접까지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